자, 통통 오랜만에 이번 주 영상 올립니다. 자, 갑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중에서도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좀 접어야겠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의미.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범주화가 되고 구조적 서열이 나타나는 걸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범주화라는 게 뭐냐면 한데 묶여서 위계성을 가지는 걸 범주화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주화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식물을 나눈다면 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꽃 중에서도 개나리 꽃이 있고 무궁화 꽃이 있고, 과일 중에서도 과일 중에서도 사과가 있고 뭐 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위아래의 위계적인 서열, 이거를 딱 묶어서 나눠 놓은 형태를 범주화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런 사회 구성원들도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어서 묶어 놓은 거를 사회 계층화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사람들 간에 서열을 매겨 놓은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 계층화 현상을 시대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대적으로 먼저 전통 사회에서는 이 사회 계층화가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남자라거나 내가 여자라거나 그로 인해서 계층이 나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지고, 또는 신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통사회는 다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변화가 어렵다.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저 계층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계층과 계층 간의 이동이 잘 되지 않으면 폐쇄적이다, 막혀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나 인도 카스트 제도,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 그러니까 신분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각 신분에 맞는 행동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계층이 할 수 있는 걸 우리 계층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근대 이후의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 여기 좀 접을게요. 카메라 각도가 잘 안 나오네. 자, 근대 이후 사회입니다. 근대 이후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계층 변화가 가능해.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노력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면 계층이 변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이 없었지만 돈을 더 벌어서 경제적인 계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요. 계층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다른 계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 즉 개방적인 계층 구조를 가졌다 라는 특징을 근대 이후에 볼 수 있고, 근대 유럽의 산업사회가 되면서 시민혁명,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 현대 자유민주주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자,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두 가지. 처음에 말했던 이론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큰
개념도를 보자면 사회계층화 사회계층화를 보는 이론으로는 크게 계급론이 있고요. 계층론이 있습니다. 계급론은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외쳤어요. 사회계층은 두 계급이야 라고 외치고 있고, 계층론을 외친 베버라는 학자는 응 아니야 다양하게 나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딱 봐도 계급론에 대해서 계층론이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론이 먼저 나왔고 계층론을 쓴 베버 학자가 계급론의 한계점을 봤기 때문에 이 계층론이라는 걸 제시한 거겠죠. 그러면 각각 하나씩 자세히 봅시다. 금방 끝납니다. 먼저 이거 좀 올릴게요. 죄송해요. 이거 카메라를 좀 올려야겠다. 각도가 안 나오네.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계급론입니다. 계급론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사회 계층 구조는 이런 식의 형태. 즉 아래와 위로 나뉘어져 있고 위쪽에 보면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계급이라는 것의 정의.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생산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 물건을 만드는 걸 생산이라 그러죠. 재화나 뭐 서비스를. 그런 것들을 특히 이 재화,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뭐야? 기계, 그죠? 또 공장,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산할 때 필요하죠. 그걸 바로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기계나 공장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보통 사장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죠. 사장님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다. 소유했으면 자본가, 소유하지 못했으면 노동가. 마르크스가 사회계층화를 설명하기 위해 계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라는 건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이구나. 경제적 요인 하나로 계급이 결정되므로 일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이잖아요. 즉 생산수단을 가지려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만 사회계층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론적이다.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계급 구분에 대해서 봅시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고 두 계급 간에는 적대적이며 갈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이 사회적인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 계급 간에는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대적이고 갈등이 있는 다른 계급과는 달리 이 같은 계급 간에는 서로 으쌰으쌰 힘내자 서로 고생하는 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사회계층을 노동자와 자본가 둘로만 나누었죠. 이분법적이고 연속적이지 않아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어떠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거지. 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뒤에 설명할 계층론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더 쉬우니까 그때 한번 더 언급할게요. 지금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 이거는 여러분들 갈등론 설명하면서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갈등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적인 이런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하고, 이런 갈등과 대립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회 갈등, 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다 라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계층론입니다.
계층론. 이거는 선생님이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인쇄를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아까 전에 계층구조, 계급론의 계층구조는 이분법 두 개로 나뉘었죠. 근데 이거는 재산, 위신, 권력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세히 미세하게 보면은 이 선이 위치한 위치도 좀 달라요. 재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신은 있고 권력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기준도 다 다르고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고 사중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건지 한번 봅시다. 계층의 정의. 계층이라는 건 베버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계층은 다양한 요인으로 나뉘는 집합체. 다양한 요인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사회 계층은 아까 전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가와 노동자로 딱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베버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을 이걸 노동자라고 해야 되는가 자본가라고 해야 되는가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들다. 사회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해서 제시한 개념이 계층입니다. 그래서 계층을 나눌 땐 좀 다양한 요인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베버가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계층이고요. 계층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즉 기준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 계급론에 비해서. 그래서 위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재산이라고 적혀 있는 기준으로 나눈 이 계층은 사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이 위신이나 명예라고 적혀 있는 이 칸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나눈 계층이고요. 정치적 요인,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계층을 나눠 놓은 겁니다. 즉 그러한 특징적 요인으로 계층이 나타나므로 다원론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계급론은 계급이라는 경제적 요인으로만 나누었다면 이거는 좀 더 다양하니까 다원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계층 구분입니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해요. 상중하, 그죠? 상중하로 나누어 놓고, 또 계층이 이분법적이지 않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건 뒤에 여기 특징 가면서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계층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동일한 계층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경제적인 요인으론 내가 잘 살아. 그러니까 상층이야. 근데 사회적으로는 내가 좀 영향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하층이야.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은 하층이야. 내가 상하하잖아. 경제적으로는 상이고 이 사회적으로는 하고 정치적으로는 하고, 그럴 수 있죠. 모두 다 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다양한 그런 계층이 존재할 수 있겠죠. 나처럼 똑같이 죄송해요. 경제적으로 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일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하일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순서대로 상중하야. 나는 상하하야. 같은 계층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회 구성원들의 계층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끼리 동일한 계층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서 계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계층 간에 이제 동일한 계층이라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연대의식이나 동질감을 갖기 어려워요. 근데 계급론에서는 아까 동일한 계급 간에는 동질감이나 연대의식이 있었죠. 이런 특징이 구분이 되고요. 또 특징. 계층은 연속적인 형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상중하로 나뉜다 그랬죠. 하지만 상중하로 반드시 세 단계로 나눈다는 게 아니야. 상중하, 상과 중 사이에도 나눌 수가 있죠. 또 상을 또 나누는 거야. 상중, 상하
나눌 수 있죠. 또 중도 중상, 중중, 중하로 나눌 수 있죠. 하도 하상, 하중, 하하로 나눌 수 있죠. 또 상상도 상상상으로 나눌 수 있고 상상중으로 나눌 수 있고 상상하로. 즉 이 세 단계로 보이지만 다양한 단계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단계가 연속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계층은 연속적인 형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연속적이죠. 이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계급론에서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계층론과 대비했을 때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계급은 바로 자본가와 노동가로 딱 구분되어 있고 뭐 그 사이에 뭔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고 한다면 계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특징. 다음에 두 번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서열화가 나타나고 동일 계층끼리의 계급 의식이 필연적이지 않다. 위에서 말한 그 동일한 계층끼리 서로 연대 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위 불일치 현상 설명에 적합하다. 이 이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거 오타가 났구나. 사회 불일치가 아니라 지위 불일치예요. 이거 쓰다 보니까 오타 났네. 지위 불일치 현상이 뭐냐? 계급, 위신, 권력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이 측면에서 개인의 위치가 서로 다른 현상.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경제적으로는 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하, 정치적으로는 하일 수 있죠. 그것처럼 가난한 대학 교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땐 가난하니까 낮고요. 하고 사회적으로는 대학 교수잖아. 대학 교수라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사회적 위신은 높고 정치적 권력은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다 다르죠. 계층이. 이 낮고 높고 보통 그죠? 불일치한단 말이야. 지위가 각각 불일치하니까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 부패한 기업가. 돈은 많이 벌겠지만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럼 봅시다. 경제적으로는 높죠. 지위가. 근데 사회적으로는 낮지. 나쁜 일을 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이랑 손을 맞잡아서 정치적 권력은 높아. 그렇게 치면 한 사람의 개인의 지위이지만 지위가 모두 불일치하죠. 이러한 현상이 지위 불일치 현상이고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야. 이게 현실적이란 말이야. 그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이 계층론과 계급론 중에서 뭐가 더 적합하겠어요? 당연히 계층론이겠죠. 계급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계층론은 다양한 요인으로서 계층이 나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알맞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